제42회 한국산 여권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 보셨겠지만요. 저번 회차에 비해서 난이도는 조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점수 차가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조금 어려운 문제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뭐 문제 있느냐 합격하는데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문제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1번은 항상 유물 유적 문제죠. 그래서 가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신문 평창하리 출토 유골 여성으로 밝혀져 라고 나와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강원도 평창 그 하리 유적에 돌널무덤 체크돼야죠. 유골이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언제 시대냐라는 거죠. 그 아래 보니까 비파용 동검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청동기. 그렇죠. 돌널무덤과 비파용 동검으로 인해서 청동기 시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틀렸고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이죠. 두 번째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했다. 구석기 막지였잖아요. 그렇죠? 신석기 청동기 때는 움집이라고 파악이 돼야겠죠. 세 번째, 많은 인력이 고인돌에 축조되었다라는 거죠. 자, 고인돌 하면 청동기 시대 누가 출연했다? 배자가 출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군장의 무덤이었다. 네 번째,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 신석기죠. 원시적인 수공업. 다섯 번째 보시면 농경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 역시 신석기다라는 거죠. 요게 정답을 두고 싶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벼농사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의 청동기는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초대합니다. 농악놀인데요. 어디에서 매년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무천이 열렸다. 무천, 10월 달의 제천 행사. 무천은 동해지요. 동해,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지역은 어디? 사만이죠. 사만, 그렇죠? 마한, 연안, 진안, 사만. 그래서 천군이 지배한다라는 거죠.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가 있었다. 책화 동해에 그 부족의 경계를 엄격한 경계를 구분지었다라는 풍속이 있었으니 그것이 책화지요. 그래서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뭐 이런 것들로 변상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것. 세 번째, 화백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으니 이것이 언제다? 어느 나라다? 신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제로 이루어진 귀족 회의기구. 네 번째,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을 했었다라는 거죠. 마가우가 구가 저가를 왕의 부족이 통치했던 부여 사출도. 다섯 번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 8조법은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이지요. 고조선의 8조법. 그래서 동해에 대한 설명 2번이 정답이죠. 3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3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저 덩이쇠, 쇠가 나왔어요. 김수로가 건국했대요. 이 나라의 수준 높은 철기 문화. 맞아, 덩이쇠를 화폐처럼. 김수로가 왕이었고요. 그 철을 화폐처럼 왔다 갔다 했던 나라 가야죠. 어떤 가야? 정확하게 금관가야죠. 금관가야. 자, 아무튼 첫 번째 가봅시다.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금관가야 맞죠. 그래서 법흥왕. 그렇죠. 대가야는 대진. 그래서 금법 대진이라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대가야는 진흥왕 때.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 하남 의일의 성 한성이죠. 이것은 어느 나라? 백제죠. 그래서 백제 한성 시대 온조가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지방행정구역으로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네 번째, 태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고구려죠. 고구려의 4세기 소수림 왕 때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신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이죠.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자,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웅진에서 중흥을 위해서 힘쓴 백제 25대 왕. 그럼 웅진성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벽돌 무덤이래요. 그러면 웅진성 시대 벽돌 무덤 누구예요? 무령왕이죠. 무령왕. 그래서 6세기 무령왕은 웅진성 시대 마지막 왕이죠. 그 다음 왕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령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첫 번째, 독서삼품과 8세기 신라의 원성왕 때지요.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 신라다. 두 번째,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했다라는 거 백제 성왕이죠. 6세기 때 백제 성왕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 22남녀의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무령왕이죠. 그래서 수도, 도시 22개를 만들어 놓고 그쪽 동네에 왕족을 파견했으니 왕권 강화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으니 고구려 광개토 대왕 아닙니까? 그렇죠? 광개토 대왕이었다라는 거죠. 영원히 즐겁자라는 거죠. 다섯 번째,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거 백제 침류왕이죠. 백제 침류왕이다. 불교 수용,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백제, 이쪽은 신라, 그렇죠? 그래서 무령왕, 백제 무령왕은 3번에 있죠. 3번이 정답이구나. 자,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밑줄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역사 동아리예요. 자, 우리 동아리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일단 백제 그리고 일본 영향을 준 어떤 문화재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칠지도네요. 칠지도는 백제의 4세기 근초광이 일본의 왕에게 하산 칼이죠. 7개의 뭡니까? 칼날을 가진 날을 가진 검. 그래서 칠지도. 그래서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호우명 그릇이죠. 자, 호우명 그릇은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곳에 어떤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고구려와 활발하게 교류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덕대왕 싱종인데 이 성덕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경덕왕이 신라 경덕왕이 주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누구예요? 해공왕 때 완성을 하게 되는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 자, 네 번째 금동 연가 7년 이거 뭐예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 열의 입상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한번 억지로 맞춰보자라고 하면 이 발해 이불병자상이 있죠. 발해 이불병자상에 영향을 준 불상이었다 정도.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천마도죠. 이것은 신라 천마총에서 발견이 된 말안장의 그 장식품이죠. 그래서 5번에 1번이 정답. 백제와 일본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번. 자, 여기까지는 또 문제가 무난해요. 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6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어디의 세자? 대광현이에요. 대광현. 그렇죠? 물이 수만을 거느리고 투항을 했습니다. 성과 이름을 아사해서 왕개라 하고 왕씨네요. 그렇죠? 종실의 족보에 넣었다라는 거죠. 왕개가 그러니까 왕씨가 종실, 그러니까 왕실이네요.
됐다. 두 번째, 거란 동경 장군 대연님이 대부승 고길떡을 보내서 나를 세웠음을 알리고 아울러 원조를 요구했는데 대연님은 어디에 시조 대조영이래요. 에이, 그럼 끝나야죠. 발해 시조 대조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누굽니까? 그 위에 대광현은 그 발해 마지막 왕세자였구나 정도는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첫 번째 사료는 어디 대광현이 고려 왕건에게 투항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왕건은 왕시성을 하사하면서 왕족 대우를 해줬다라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첫 번째, 교육권은 성균관을 설립했다라는 거 조선시대 국립대학이죠. 자, 두 번째,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오군영을 설치했다. 조선시대 특히나 조선 후기에 그렇죠 숙종 때 만든 건데 오군영이라고 하면 조선의 중앙군을 얘기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중앙군. 자, 세 번째, 특수행정구역 향부곡 소를 두었으니 이것은 어디다? 고려. 고려 시대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향부곡은 농업에 종사했고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오경 15부 62주 발해 전성기 선왕 때.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섯 번째, 지방세력 견제를 위해서 성수리 제도는 통일신라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당 황제와 관리의 대화입니다. 황제, 고구려의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이자는 누구냐? 관리. 그러니까 고구려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에서 온 설계도입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래요. 그러면 설계도는 외국인인 거예요. 자, 우리의 목숨을 위해 바쳤으니 어떻게 그 공을 갚겠느냐? 그 소원이 무엇이다? 라고 하느냐? 관리가 설계도는 본국에서 진골이 진골 나왔어요. 고위관직을 독점하는데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골이란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던 당시의 신라죠. 그래서 신라 골품제에 화가 난 육두품 출신 설계두. 이는 중국으로 넘어가서요. 중국의 당나라의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침공하는데 선봉장으로서 출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는 사람이 설계두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찾았어요. 신라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기인제도를 시행했다라고 하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죠. 그래서 고려. 두 번째,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으니 어디? 부여지요.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 자, 세 번째,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중국에서 칭송을 했으니 발해라는 나라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정삼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백제 귀족회의 정삼회의죠. 자,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서 운영했으니 이것이 신라 화랑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라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6세기 진흥왕 때 또 그 국가적인 기관으로 공인하게 됐다. 자, 여덟 번째,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라는 거죠. 왕이 나왔어요.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자, 여러분 문무왕 하면요 7세기 때 왕이죠.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는데 삼국을 통일했던 왕, 그러니까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신라의 왕이 문무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저희들은 안승을 군주로 받들고 신라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좋다. 서쪽에 금마저에 머물도록 해라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안승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승은 보장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결국에 고구려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이제 안승이 문무왕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문무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은 언제입니까? 670년에서 674년까지. 그렇죠? 그럼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찾아봅시다. 거기에서 보면 가나다라 중에 보면 지금 백강전투 보이시나요? 다
오른쪽에 백강 전투가 그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투죠. 663년이고요. 신라의 삼국통일이 67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국통일은 이 고구려가 멸망한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구려 멸망하고 그 나당 전쟁까지 승리로 이끌었던 676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68년에 고구려 멸망, 676년에 나당, 정확하게는 이제 기벌포 전투의 승리로 삼국통일을 이끌었으니 딱 라번이 정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 4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국보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죠. 경주에 있는 이 탑의 보수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우리가 이제 그 이론 강의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어디? 불국사 3층 석탑. 1960년대 불국사 3층 석탑이 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요. 석탑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왔다?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죠. 석가탑. 자, 첫 번째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백제 석탑이고 이것이 이제 보수가 됐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나간 거를 일본 애들이 시멘트를 발라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이 시멘트로 발라놓고 옆에 무너진 데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복원은 아니고 여기 이렇게 무너진 거 이쪽을 다시 복원을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복원을 완료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신라 그리고 경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전 그러니까 전탑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석탑. 그리고 이제 7세기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3번은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이니까 됐고 우리가 4번 보시면요. 정림사주 5층 석탑이죠. 이것은 백제 석탑입니다. 부여에 있죠. 평제탑이라고도 불리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멸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백제를 멸하고 평정시켰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오명이죠. 평제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료에 잠깐 등장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어느 나라 거? 고려시대 석탑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평창에 있습니다. 평창 오대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있다. 자, 우리가 1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려시대 대간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자, 어디에 관원과 중소문화생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건 간쟁, 서경, 봉박.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대간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사대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의 관한. 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왕권을 견제할 수 있었던 대간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국방과 군사 문제를 처리했다. 도병마사 고려시대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임무입니까? 어사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로 들어갑시다. 자,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중서문화성의 장관 누굽니까? 문화시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시중. 네 번째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관장했다라고 되는데 이것은 중추원이죠.
중추원에는 두 가지의 직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추밀이죠. 2품 이상의 추밀, 그래서 군사기밀을 담당했고, 그리고 3품 이하의 승선이 있죠. 그래서 승선은 그 왕의 비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왕명을 출납했던 기구. 자, 5번째 보시면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고려의 3사를 얘기하고 있다. 자, 정답 몇 번이지요? 2번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구려 사람들은 배우기를 고구려예요. 고구려. 자, 고구려 사람들은요, 배우기를 좋아해서 그 가난한 마을이나 미천한 집안에 이르기까지 서로 힘써 배우고 길거리마다 큼지막한 집을 짓고 무엇이라고 부르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은 이곳에 머물러 글을 읽고 공부를 하는 학교를 세웠구나. 그렇죠? 고구려의 학교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1번 경당이네요. 고구려 장수왕이 지방에다가 대학교를 세웠죠. 지방에 대학교를 세웠으니까 그것이 이름하여 경당이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째 보시면 서당이요. 조선시대 초등학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3번째 서원이요. 조선시대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사립학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 선현의 제사와 후학을 양성, 후진을 양성했던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자, 4번째 향교예요. 역시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이었다라는 거죠. 여긴 초등교육기관. 그렇죠? 자, 4번째 됐고요. 5번째 뭐가 나옵니까? 국자감이 나와요. 고려 성종 때 국립대학교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이름하여 국자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학교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지우고 1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12번. 자, 음, 12번은 이제 순서 맞추기네요. 순서를 한번 맞춰보자. 자, 다를 순서에 맞게 나오는 건데 제목이 나와 있어요. 고려 전기에 대해 관계래요. 고려 전기. 그렇죠. 가번 한번 볼게요. 서희가 소손영과 외교 담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강동 6주를 획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손영이 쳐들어왔고 서희가 가서 외교 담판을 줬던 것이 거란의 1차 침입이었다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나번 한번 볼게요.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라는 거죠. 여진, 거란 다음에 여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진과의 정벌, 충돌이 있었고, 자, 여진과의 충돌이 있었고 거기에서 패배한 윤관이 다시 3개의 부대를 만드니 그것이 이른바 별무반. 별무반을 가지고 북쪽으로 진출해서 여진과 전쟁을 했고 여진을 토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쌓았던 것이 동북 구성이다라는 거죠. 자, 3번째 거 볼게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퇴했다라는 거. 이른바 귀주대첩이잖아요. 귀주대첩은 거란의 몇 차 침입? 3차 침입입니다. 자, 우리가 아다시피 어떻게 외웠어요? 고려시대 외적의 침입. 거, 여, 몽, 홍, 외라고 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몽골 쳐들어온 건 이제 고려 후기 정도로 봐야 되고요. 이 앞에 거란, 여진. 거란은 3번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거란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그렇죠? 그 다음에 쳐들어오는 게 여진이죠. 그러니까 3번이 돼야죠. 그래서 가, 다, 나. 그렇죠? 몇 번에 있어? 가, 다, 나 2번에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연도를 정확하게 모른다. 제가 연도 썼습니까? 안 썼죠. 연도를 안 써도 몰라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밑줄 늙은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그 아래 헤드라인 볼게요. 정부 관악진흥에 나서다라고 돼 있어요.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벌써 끝나야 돼요. 문헌공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문종 때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던 최충 이 관직을 그만두죠. 저 그만둘게요 라고 한 다음에 내려와서
학교를 만들죠. 학원을 만드는 거죠. 학원. 그래서 이 그 최충의 학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문헌공도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최충이 만든 9개의 단과 학원 구제학당을 만듭니다. 자, 이 최충의 구제학당이 굉장히 인기를 끊어요. 그렇죠? 인기를 엄청나게 끄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국의 학생들이 싹 다 몰려요. 그러니 그 관학이, 그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지게 되고, 이 공교육을 살리자라는 공교육 육성책, 그것이 이른바 관학진흥책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수도에 4부학당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의 중등교육기관 있죠. 틀렸고. 두 번째,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자감은 발해예요. 발해 문왕 때 세웠던 대학교지요. 세 번째, 초계 문신, 이건 너무 멀리 갔다. 조선시대 정조 때죠. 조선 후기 정조 때. 네 번째,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양연고를 설치했으니 고려시대 예종 때 설치한 장학재단.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를 시행했다라는 조선 중종 때 그 누굽니까? 조광조가 시행하게 되는 관리 추천제죠. 그렇죠? 관리 첨가제. 아무튼 이제 13번에 4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이제 1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교사 보기 전에 책이 나와 있는데 제왕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3세기 1287년 이승규가 저술한 역사서인데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표현한 이 책 제왕운기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제왕운기는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승규가 만듭니다. 시기는 언제예요? 13세기.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살짝 받았던 원간섭기 때를 얘기하고 있지요. 자, 동그라미 1번.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을 얘기합니다. 조선왕조 실록 됐고요. 자, 두 번째.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고지요. 발해고 18세기 실학자. 세 번째, 단군의 고조선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왕운기에는 단군 이야기가,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계승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4번, 유교사관의 기초에서 기전체로 서술됐다라는 거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다섯 번째,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관설화 등이 수록되었다라고 된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국유사. 그래서 우리가 3번에 정답이 있다. 1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5번.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걸 찾아보자. 주제, 우리나라의 화폐입니다. 이 화폐는 고려시대에 주조된 철정으로 중국의 것과 달리 우리가 이제 중국과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뒷면에다가 동국, 동쪽의 나라라는 이름을 새겨넣은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동국이 찍혀져 있는 화폐. 이것은 건원 중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숙종 때의 성종 때 성종때예요. 고려 성종 때 찍어낸 화폐 건원 중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3번에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은 뭡니까? 당백전이요. 조선시대, 조선 후기 고종 때,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하기 위해서 찍어낸 화폐죠. 자, 두 번째, 역시 백동화 조선 후기에 찍어냈던 우리나라의 화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됐고요.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해동통보예요. 자, 고려 숙종 때 찍어낸 화폐 해동통보. 상평통보가 나왔네요. 조선시대죠. 조선 후기
혁종 때 전국에 유통되었던 화폐가 상평통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5번에는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남쪽 지방에서 적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그중 심한 것은 운문의 운관 김삼이와 초전에 자리 잡은 효심입니다. 자, 이들은 유랑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각 고를 노략질했고요. 왕이 이를 근심해서 대장군 전종걸 등을 파견해서 이끌고 가서 토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김삼이와 효심이에요.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 이게 언제죠? 모르겠다라는 거죠. 대신 그건 알아야 돼요. 고려 무신집권기. 고려 무신정권 때 있었던 하층민의 봉기입니다. 요것이 뭐예요? 김삼이 효심의 난이지요.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최승로가 지방관 파견을 건의했다. 최승로 성종의 유교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려 전기니까 틀렸고요. 무신정권 이전에 문벌귀족 집권기 때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 굴격됐다? 야, 이것은 한참 뒤인데요. 고려 말 우왕 때 아닙니까? 세 번째.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 누구 때입니까? 고려 인종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받죠. 그래서 조금 이따 묘청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 고종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몽골의 항쟁기니까 이 이후 상황이 돼야겠죠. 다섯 번째, 최충원이 봉사십조의 개혁안을 제시했다라고 돼 있죠. 최충원 최씨 무신정권기. 그렇죠. 그래서 5번밖에 없구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우리가 요거 하나 지우고 17번 문제 하나 들어갈게요. 17번. 자, 17번이에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걸 찾아보자. 이 그림은 삼별초의 전투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강화도에서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했던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옮겨서 저항했다가 여몽연합군에게 진압됐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있었던 것. 삼별초의 문제가 아니고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고요. 자, 이것이 누구에게?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골. 이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때는 뭡니까? 원나라와 화친을 선언한 이유지요.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은 뭐가 돼야 돼요? 원나라 간섭기가 돼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다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원 간섭기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정동행성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정동행성은 충렬왕 때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이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몽골 애들은 어디로 시야가 가죠? 일본으로 시야가 갑니다.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정벌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이 정동행성이죠. 근데 일본 원쟁에 성공해요? 실패합니다. 두 차례 다 실패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까우니까 요거 내정간섭기구로 쓰자라고 해서 내정간섭기구로 바뀌는 것이 정동행성 1번이 정답. 2번 노비의 안건법이요. 고려 전기 광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초조대장경이 간행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고려 현종 때입니다. 그래서 거란의 침입에 격퇴를 담아서 격퇴 염원을 담아서 조판을 했다. 네 번째, 구서당 10적이 편성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통일신라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 군사 제도. 다섯 번째, 석용천도 운동이 전개되었다. 고려 인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묘청과 정지상 등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 그래서 1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1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봅시다. 역사 인물 카드인데요. 생물연대 보니까 1342년부터 1398년. 호는 삼봉이래요. 와, 삼봉하면 우리가 알아야지요. 정도전, 삼봉 정도전에 대한 설명. 자, 주요 경력 및 활동. 조선 개국의 1등 공식 당연한 것이고요.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의 모든 것들을 다 비판했고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첫 번째 거중기요. 야, 이건 너무 같잖아요. 조선 정조 때잖아요. 누구? 정약용이죠. 정약용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조선 경국전을 저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일종의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된 것이고 정도전 정답이죠. 세 번째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다라고 돼 있는데 중종 때 조광조가 도교 행사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 네 번째요.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했다. 충렬왕 때 고려 충렬왕 때 안향이 처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보시면요. 개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으니 이게 단종 때요. 누구? 단종 때 숙부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것이 개유정난이고 이 이후에 왕이 되니 그것이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18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1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옥당, 옥서. 옥당이라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딱 보면 이거 되게 쉽다라고 기억을 하실 건데요. 자, 두 번째,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이 있었고요. 세 번째,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을 주관을 했었다라는 거죠. 경연. 그렇죠? 경연을 주관했던 곳이 어디냐? 자, 힌트를 하나 더 주면 뭡니까? 이 3, 4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홍문관입니다. 사간원,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 그래서 3, 4 경연을 담당했다. 홍문관이 정답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헌부요. 관리에 비리를 감찰했던 비리 감찰기구였죠. 두 번째, 승정원이요. 이것은 뭐 쉽게 왕의 비서기구 아니었냐라는 거죠. 왕명 출납을 담당했고요. 세 번째, 춘추관이요. 이것은 이제 역사를 관련해서 역사 편찬도 했고 역사 보관도 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한성부요. 수도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특별시다라는 거죠. 서울특별시 시청 이렇게 아무튼 19번에 5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20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경국대정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국조 올해의도 편찬을 했었고요. 사림을 등용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성종이죠. 성종 때 이제 그 조선의 대법전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를 했고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누구예요? 세조. 성종의 할아버지 세조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성종이 완성을 한 거죠. 자, 1번 볼게요. 영정법을 시행했다라고 돼 있는데 인조 때 영정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 제도를 전세를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1결당 미국 4두만 납부하도록 해라라는데 최근에는 미국 4두 또는 그렇죠? 4두에서 6두까지로 표현을 하니까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정법이고요. 두 번째, 한양으로 천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한양 천도는 태조 이성계지요. 1392년 나라를 세우고요. 2년 뒤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태조 이성계. 세 번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누구예요?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세종대왕. 자, 네 번째, 나선전벌을 단행했다라고 북벌 하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청나라를 도와주게 되는 꼴이 됐던 나선정벌 효종 때 있었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성종 때 관리들의 농민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관수관급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들의 수조권을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국가가 관청에서 돈을 걷어서 관리들에게 지급했던 월급을 지급했던 관수관급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번에 5번이 성종으로서 정답. 자, 우리가 2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붕당 정치의 전개입니다. 자, 조선시대 붕당 중 서인에 대해서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서인. 자, 환국을 거치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숙종 때 환국이 있었고요. 이 서인이 어떻게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고요. 벌써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어요. 서인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자, 기억번.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면 안 되죠. 집권해야죠. 인조 반정으로 집권을 했던 서인이고요. 이때 몰락했던 세력은 광해군을 따랐던 광해군 추종 세력 북인이 되겠죠. 자, 니은번. 예송 논쟁에서 남인과 대립했다라는 거. 서인이죠, 서인. 서인 두 차례 예송 논쟁에서 서인과 남인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자, 디귿번. 이의와 성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엄청 어렵죠?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요. 리을번 한번 볼게요. 자, 위훈삭지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했다. 이건 뭡니까? 지금 뭐 사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훈구와 사림의 대결이고 결국에 훈구가 사림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사화잖아요. 그렇죠? 서인은 사림이에요, 사림. 그리고 훈구와 사림이 지금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 이거 기억과 리을번이 틀렸으니까 디귿번이 맞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번이 있는 3번이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22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22번. 자,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곳은 조헌과 영규가 이끄는 의병들이 붙인 700의총입니다. 자, 가 당시 이들은 금산으로 진격한 왜군과 혈전을 벌이다 순절했는데요. 조헌, 영규. 자, 이들은 임진왜란 중에 활약했던 의병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장용영이 조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용영은 정조 때 만들었던 왕의 친위 부대를 얘기하고 있으니 틀렸고요. 두 번째, 이군 6위가 편성되었다. 이건 지금 왜 나옵니까? 고려시대의 중앙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언제? 임진왜란 중에. 자, 류성룡의 건의로 우리가 이제 5군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5군형의 첫 번째 훈련도감, 포수사수, 살수, 삼수병을 양성을 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네 번째, 군국기무처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가부개혁 때인데, 그렇죠? 가부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김홍직 내각이 설립되는, 그렇죠? 그래서 1차 가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국기무처니까 너무 멀리 갔다라는. 자, 다섯 번째, 도평의사사가 폐지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정종 때예요. 정종 때 당시에 그 이방원이 없애버렸던 것이 도평의사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2번에 3번 훈련도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2번에 3번이 정답. 우리가 2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23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자. 요즘 향회 소식을 들었냐? 양반도 아닌 자들이 향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대. 들었네. 수령에게 돈을 주고
완전히 그냥 정치판이 엉망이네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조선 후기 상황 아닙니까? 양반을 돈으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오른쪽 사람의 대화도 나타나 있고요. 자, 조선 후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8만 대장경 조판에 참여하는 승려. 이건 뭡니까?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고종이 어디에서 강화도로 피신했을 때, 그렇죠? 강화도 천도 때 강화도에서 그 몽골의 격퇴를 염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8만 대장경. 자, 동그라미 2번, 나루토에서 탈춤 공연을 했다라는 거죠. 광대가. 세 번째,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했던 중인. 시사는 이제 시동호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다 있었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삿갓이라든가 이분들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고추, 인삼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들, 상품 작물. 그래서 내다 팔기 위한 거. 그렇죠? 장시의 번성 언제 다 조선 후기 시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저작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그래서 전기수는요, 이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설을 막 변사처럼 막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유행하고 있는 시대 언제? 조선 후기. 그래서 23번에 조선 후기가 아닌 거 고려시대.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24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효종이라고 나와줬어요. 자, 왕이 효종이에요. 그럼 효종 때 있었던 일. 그렇죠? 옳은 거 찾아보자. 이조판서 송시열이 추에 고생할까 염려돼서 담비 가지고 옷을 하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효종 때 송시열. 그렇죠? 그래서 효종 때 송시열이 효종 때 송시열을 등용했던 이유는 뭡니까? 효종이 무엇을 북벌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병역파는 태종 이방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선 전기 상황 틀렸고. 자, 두 번째, 사군 육진 개척은 세종 때. 그렇죠. 그래서 김종서, 최윤덕을 보내서 최윤덕은 사군 그리고 김종서 육진을 개척하게 되었다라는 거. 세 번째, 수원 화성을 건설을 했다라는 거죠. 정조 때. 그렇죠. 네 번째, 북벌 정책을 추진했다. 효종 때. 다섯 번째,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다. 이것은 고려 시대죠. 고려 국민왕 때입니다. 국민왕 때. 그렇죠? 유인우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령 이북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번에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5번. 자,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찾는 모습이에요. 시기의 경제 상황을 찾아봐라. 자, 그림으로 역사를 읽다. 이 작품 김준근이 객주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 주인이 담뱃대를 물고 객주, 여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을 하고, 그렇죠? 주막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담뱃대라고 하니까 언제예요? 조선 후기죠. 담배가 들어온 것은 조선 후기니까요. 자,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경제의 모습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두었다. 야, 이거 고려시대인데 흑창이라고 하니까 태조 왕건 때지요. 이것이 이제 성종으로 가면 의창으로 바뀌니까요. 두 번째, 서양 면진물이 수입돼서 유통되었다.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세 번째, 병란도를 통해서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 병란도였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시장 감독을 위해서 동시전을 설치했다라는 것인데 6세기 신라 지증왕 때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세조 때입니다. 조선 세조는 조선 전기입니까 후기예요? 전기 상황이 있죠. 전기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후기는 남아있는 2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번에 2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싹 다 풀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